6월 이후 양도세 중과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알아야 되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워서 남주는 TV 배남TV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아마 많은 분들이 진짜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에요. 6월 중과세가 시행되었지 않습니까? 6월 중과세가 시행되었는데 그럼 나는 팔 거야, 나는 살 거야, 이 두 부류가 있는데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좋은가? 전략이 이제 좀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서 영상 한번 올려보고요. 먼저 목차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어떤 내용을 하는지 살펴볼게요. 자, 양도세가 중과되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한다. 매물 잠김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저는 어떤 급매물에 대한 부분도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장에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별 예상 투자 수익률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주택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택을 사야 되는지 주택이 아닌 걸 사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상황별 예상 투자 수익률도 꼭 찍고 가세요. 그러면 좋은 입지를 가느냐 안 좋은 입지를 가느냐에 대한 게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도 중요하고요. 3번 투자에 그래도 희망적인 것, 이제 접근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중과되는 거 인정할 거 인정하고 우리가 나라를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적응하고 예상해서 또 가보자라는 오늘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려드릴 거니까 한번 어려운 내용도 제법 있는데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중과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이제 급매물 같은 것들이 몇 개 나오고요. 크게 나온 물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건들이 이제 많지 않아요. 그리고 공시시가 반영도 또 이때까지 6월 이전까지는 뭔가 세금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전부 다 공주가든 공시가든 20년 기준으로 했는데 사실은 공시가나 공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올해.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또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는 사람에서 보는 시장의 분위기, 이 시장의 분위기는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팔고 얼마가 남고 내 손에 얼마가 떨어지는지가 사실 이제 가장 궁금한 때이지 않습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거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제 거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자, 다주택자 A가 있습니다. 다주택자 A가 있고요. 2년을 보유를 했어요. 그러면 일반 과세로 넘어가요. 일반 과세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양도 차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은 돈. 얼마가 남았냐? 내가 이걸 샀을 때와 팔았을 때 그 차익 부분이 1억 5천 이하면 8,800만 원 이상 1억 5천 이하면 35%의 차익을 원래 내야 됩니다. 그리고 1억 초가 3억 이하면 38%, 3억 초가 5억 이하면 40%. 이 프로테이지는 지방세는 뺐습니다. 지방세는 빼고 계산을 한 거고 보통 한 2억 정도가 많이 2년 정도 보유하면 요번에 불정이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많이 올랐다고 투기 조장하는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 보유를 했으면 보통 1억 이상 2억 3억 이하 요 부분이 제일 많이 차익이 발생했을 거예요. 그래서 2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38%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2주택자야. 나는 3주택자야 하면 금액대가 훅 달라버립니다. 자, 다주택자, 3주택자 기준으로 하고요. 2억 올랐어. 38%에 30%, 68%. 지방세까지 하면 거의 75% 정도가 되어버려요. 2억이 올랐는데 75%가 세금이랍니다. 그러면 2억 올랐는데 1억 5천이 세금이에요. 5천만 원 남아요. 완전 이 느낌이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 와, 나 정말 좋아, 잘 잡아가지고 10억이 올랐다 치면 7억 5천 세금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매물 잠김이 벌어진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들입니다.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급매물을 내는 부분들은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우죠. 자, 다주택자가 파는 경우는 진짜 뭐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급한 경우지 않겠습니까? 개인 상황상 꼭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보통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내가 투자의 부분을 잔금을 또 물건을 샀다 팔았다 하다 보니까 잔금을 맞추기 위해서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래 파나 저래 파나 세금 다 낸다 그러면 빨리 팔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급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받아봐야 세금 많이 내고 뭐 이걸 좀 줄인다고 해서 75% 세금 낸다고 하면 2억, 원래 2억이 남는 금액이 5천만 원 남는 거 1억에 팔아도 2,500만 원. 실질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거는 1억이 아니라 2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그 이익을 손해보니 1억을 싸게 팔아도 뭐 팔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매물이 나오는 거고, 1주택자, 그래서 비과세가 중요하다. 이 지금부터는 세금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1주택자, 뭐 일시적 그 1가구 2주택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 뭐 받고 싶은 가격 다 받으시면 되시고, 대신에 이런 부분들 다른 집을 또 사야 되니까 다른 집이 올랐으니까 많이 받고 싶겠죠. 그래서 1주택자 비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금에 상관없지만, 주택이 2개부터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 중과 때문에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공급되는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급매물은 간간히 나오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유로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팔 이유가 없다 보니 뭐 조금은 매물 잠김이 벌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부산 같은 경우는 2019년 11월 8일 조정 해제됐어요. 그러면 2019년께 일반 과세로 2년 보유로 돌아오는 게 올해 12월입니다. 그럼 12월 달 되면 또 뭐 다주택자는 이 중과 때문에 물건을 못 내겠지만, 2주택자나 혹은 금액대 양도차익이 작은 부분들의 매물들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에서 매물 보기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공급 자체가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공급하는 부분은 신규 분양이나 또는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내놓는 구축이나 뭐 이런 그리고 일반 주택들인데, 분양 아파트는 걸리기가 사실 너무 힘듭니다. 분양 아파트는 너무 힘들고, 또 6월 이후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간간히 나오는 급매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락 사이클로 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왜냐면 아까 세금 때문에 급매가 나오는 거니까요. 파는 사람은 이제 애가 다른 시즌이고, 사는 사람은 오르는 가격 또는 내가 내야 되는 세금 때문에 겁나는 시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지나면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의 매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 일어나길 바라는데, 호가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사실은 겁이 나네요. 안 사면 떨어지고, 그리고 뭐 파는 사람이 없고 사는 사람밖에 없다 하면 호가는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것들을 내가 유념해 봐야 되나. 이제 예전에는 부동산이 불장이나 부동산 시즌이 좋을 때는 아무 때나 사도 다 괜찮았지만, 지금은 수요가 많을 지역, 호재가 많은 지역, 살 사람이 많은 지역을 잘 선택하는 게 정답이지 않나 싶습니다. 세금에 관련해 가지고 아주 요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비과세가 왜 중요한지 한번 기본 투자 수익률을 가지고 실례로 한번 보시면 세금 부분 체크가 이렇게 이 정도로 차이가 나나 싶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기본적인 가정은 수익된 크기가 그 투자된 금액이 비슷한 경우에는 이익이 비슷하다라는 가정하에, 자, 3주택자가 2억 수익을 냈습니다. 양도차익을 2년을 보유했어요. 그럼 앞에 세금 계산해 보면 중과 수익 자체 내 손에 떨어지는 거는 세금 중과 빼고 나면 5천만 원 수익이 납니다. 2주택자가 동일했을 때는 2억 수익 2년 보유를 했을 때 7,240만 원 수익이 납니다. 2억 수익이 아니라 세금이 하나는 1억 5천이 빠지고 하나는 1억 7,060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무주택자가
2억 수익을 만약에 뭐 일으켰다, 집 하나로. 그러면 근데 거주를 못했어요, 조정지역 내에서. 그럼 이거는 비과세 요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금 중과는 없고 기본 세금만 내면 1억 2,300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도 꼭 어떤 투자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무주택자인데 1억 수익이 났지만 2년을 보유했고 비조적입니다. 그러면 비과세로 1억 다 수익. 이래서 조정지역이냐 조정지역이 아니냐가 중요한 거고요. 이래서 거주를 해야 되느냐 안 하냐에 따른 부분도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비과세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익금을 향유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세금을 계산을 지금부터는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중과 부분이나 그리고 비과세 부분들의 체크를 꼭 해서, 아무튼 이제는 1번은 비과세라 하더라, 요 부분 머리에 넣어두시고, 혹시나 무주택자 분들이 조금의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를 해야 돼, 어디를 해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면 거주를 할 수 있으면 비과세를 할 수 있는 부산 지역을 추천드리고, 나 거주를 하지는 못해 하시면 비조정 지역 괜찮은 입지에 2년 보유해서 비과세 만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제일 좋은 거를 하는 거는 정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 플러스 세금을 제일 작게 낼 수 있는 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다주택자나 법인군들은 뭐 여러 선택의 폭이 5천만 원에서 1.5억, 그래서 뭐 요런 조그마한 금액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내가 살아야 된다,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혹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군이다 라는 분들은 2억에서 보통 한 4억 정도 드실 거예요. 좋은 상위 입지로 갈아타기 하시면 되실 것 같고, 5억 이상이면 이제 세금보다도 개인 선호지로 넘어가십니다. 다주택자 분들 이런 경우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아주 좋은 입지와 뭐 이제 한 예정지나 이런 부분들이 두 개가 있는데 들어가는 금액대가 거의 비슷해, 어떤 거를 살까 하실 때 세금 부분 꼭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정답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번에 세금 이후의 부분들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걸 하되 세금 제일 작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면 어떤 걸 사야 되나. 자, 보세요. 다주택자 법인군들은 취득세가 일단 1.1% 이하 되는 공시가 1억 미만의 물건을 선택하는 게 좋으시고, 두 번째로 주택보다도 부속 토지나 토지가 좋으십니다. 그리고 법인군들은 아무래도 단타 지역 흐름에 호재가 많은 군들이 좋으시겠죠. 다음, 일시적 2주택 상위로 가실 상위 입지분들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냥 제일 좋은 걸 선택하면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팔자 고친다고 생각되는 입지, 부산에서도 그런 입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지 중에서도 절대 안 팔아야 되는 지역, 요런 지역들은 뭐 세금 부분 신경 없이 가져가셔도 되시지만 그래도 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팔 수도 있으니 그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세금 생각해 보면 지역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요번에 뭐 이렇다 저렇다를 다 된다 안 된다를 접어두더라도 광안동 쪽에 괜찮은 지역 어디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매물들 뭐 이런 것들이 몇 번 나왔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원룸입니다. 2억 합니다. 2억하고 한 2년 지나면 2억 남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이거 사면 세금 몇 프로라고요? 네, 1억 5천 넘게 세금이 나와버립니다. 지금 시세로. 여기랑 뭐 예정지 저 서금사 쪽이라고 치겠습니다. 서금사 쪽 토지를 샀어요. 1억 올라요. 토지를 샀는데 1억 올라. 토지 샀는데 1억 올랐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면 두 개 다 오히려 1억 오른 게 더 수익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입지나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은 세금도 중요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말씀드린다고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어요. 광안리도 좋고 뭐 다른 예정제 A급도 좋습니다. 그런데
세금 부분 또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의 배남TV 이야기는 6월 이후 양도세에 대한 조금은 누구나 궁금하지만 머리에 잘 안 풀리는 그런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과 양도세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시장에 누가 물건을 내면 나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투자와 세금에 관한 많은 생각들이 드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법인이냐 개인이냐 다주택자냐 무주택자냐 입주까지 가느냐 아니면 나는 중간에 팔 거냐 자금 크기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뭐 전략들이 다 있겠지만 무주택자이시고 돈이 어느 정도 투자금이 있으시면 내 집 마련은 선택이 아닌 진짜 필수입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뭐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제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서 좀 기다려 보려 하지 마시고 집 하나는 무조건 돈 생각하지 마시고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새로운 시장의 시작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다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누구나 또 다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대로 조금은 틀어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길 속에서도 또 답을 찾으시고 소중한 내 재산 잘 지켜가시고 키워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활기차고 즐겁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리고 구독자님 사랑합니다.